네, 안녕하세요. 차선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뭐 1% 정도 반등을 해서 멈춰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 바로 주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일봉은 뭡니까? 이렇게 보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 제가 근데 월봉은 정말로 20년, 30년 이거 아니면 잘 안 보고요. 분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완전 단기적인 흐름. 완전 단기적인 흐름이 뭐다? 분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흐름에서 수익을 1, 2%, 많게는 2, 3% 내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분봉은 대부분 단기적인 돈들이 많이 움직이는 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분봉을 보는 건 차트 흐름을 보려고 보는 거지. 굳이 여러분들이 분봉까지 쪼개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보신다라고 하면 뭐 60분봉이나 뭐 15분봉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5분봉 밑으로 1분봉까지 쪼개 들어가는 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1봉은 뭐예요? 1봉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봉은 50m, 100m 달리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짧게 보는 거. 자, 그럼 1봉 같은 경우는 200m, 300m 달리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거고요. 주봉은 500m, 1000m 달리기. 요게 주봉이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는 2000m 이상이겠죠. 월봉은 솔직히 근데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봉 같은 경우는 진짜 20km 이상. 정말 길게 보는 흐름. 그래서 주봉, 일봉까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도 주봉을 많이 보는데요. 자, 우리가 주봉을 두산을 봤을 때 흐름이 어떤가요? 흐름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주봉상 이평선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현재 구간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딱 주봉을 놓고 봤을 때 요 봉 5개를 볼 겁니다. 요 봉 5개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거래일 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량. 자, 거래량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 여기서 자, 3,900만 주의 거래량이 4천만 주 거래량이 이때 터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꼬리도 있고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구나. 거래가 올라가면서 꼬리 달렸으니까. 그리고 음봉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나 보구나. 그래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있어서 꼬리가 달렸네. 근데 이거 보면은 이 꼬리 부분을 뭐예요? 꼬리 부분을 잡으러 가주죠. 잡으러 가주는데 거래가 의미 있게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갔을 때 거래가 또 터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 이쪽 구간에서. 그럼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여기가 매물이 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대를 보게 되면 얼마 위에요? 65,000원 위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64,000원에서 65,000원 구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조절하면서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 구간이 뭐다? 이 구간이 매물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어떻게 눌러줬죠. 주봉상. 매물이 많으니까 매물 흔들어줘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매물대 확인하러 올렸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어때?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 저번 주에 보면 거래량이 3천만 주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야. 가격은 더 높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다. 뭐요? 매물에 대한 소화가 진행이 어떻게 됐다? 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승 시도가 반드시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죠? 수요일인데 거래량이 어때요? 주봉상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또 봤을 때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로 안 보고 KRX로 보는 거는 우리가 본장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NXT에서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뭐 20주로 10% 빼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뭉개지기 때문에 본장에서의 흐름을 정확히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요 구간에 한 번 더 올렸을 때 거래가 나오고 있잖아. 그죠? 거래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건 뭐야? 매물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즉 아직도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얘네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어 올려주는 강력한 거래를 발생시켜서 올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음 주까지 한번 더 확인해 보든지
그래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군가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차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녹아 있다. 이 봉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실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차트에 보조지표 집어넣어서 객기를 쓰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지표 이런 거는 그냥 봉들을 해석하고 이런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 분석을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맞죠.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거래가 터졌고 이거는 근데 사실 앞쪽 구간이죠. 여기. 이 구간에서 위쪽 구간 매물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 7만원 위쪽의 매물이 돈들이 4,500억이 제가 물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매물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매물을 막고 있고 일단은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죠? 잡아도 꼬리 달리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다가 근데 시가가 높이 떴으니까 이걸 여기를 봐야겠다. 요렇게 내려가다가 21선에서 반등 흐름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는 거는 사실 주포가 어떻게 할지 알 거 아니에요. 위로 소화해 줄지 밑으로 소화해 줄지.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게 높은 확률인지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구간에서 위쪽으로 강하게 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뭐요? 매물 소화에 대한 관점을 위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돈을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눌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제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틀렸다 맞다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게 좀 더 확률이 높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뚫어준다가 확률이 더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뉴스케일 파워가 흐름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전 얘랑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빠진다고 뭐 두산이 빠져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SMR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두산이를 끌어올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뉴스케일 파워 자체가 뭐요? 이 티커가 SMR이잖아, 얘네가. 그죠? 그만큼 얘네들의 주가 흐름도 두산에 영향을 아예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가 하락한다고 두산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얘네가 상승이 나와주면 두산이 어때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SMR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터져야지.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재료는 뭐예요? 이 원전의 마지막 강한 폭등 재료는 SMR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 정말 확신을 하고 있고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주목을 받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SMR,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SMR.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상 AI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랠리가 한번 나오게 됐을 때 두산이 강력하게 올라갈 건데 SMR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뉴스케일 파워가 마이너스 30%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두산이 예를 들어서 5%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뉴스케일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케일은 빠졌는데 두산이 오르고 있어. 그러면은 뉴스케일은 빠지고 두산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뉴스케일은 빠졌는데 두산은 올라가네. 이상하다. 매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될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두산은 어떤 상황이 나오건 간에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미 빠질 종목이었으면 이미 빠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만히 계시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지금 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항상 64,000원대는 신규 진입 가능하고요. 우리가 비중에 대한 부분만 내가 10억 있는데 10억.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몰빵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내가 수중에 3,000이 있다, 5,000이 있다. 한 종목에 몰빵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거를 금액을 늘려서 30억, 50억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몰빵할 거예요? 35 한 종목이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몰빵에 대한 부분을
항상 내려놔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분할로 끊어 들어가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 올라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을 거니까 텔레그램 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또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최근에 또 두산 피어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두산표 잘 보세요. 주가 어떻게 될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바닥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바닥 구간부터 끌고 왔고 차익 실현 분할 매도 잘했고 다시 지금 구간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010-9201-6329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로 위쪽 번호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현재 7,2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보다 수익을 챙겨가는 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서 수익 실현해서 수익 챙긴다?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좀 주식을 횡보하면 힘들잖아요. 횡보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이거든요. 이러한 경험이 쌓여야 되고 내가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계속적인 심리 분석하고 주봉 분석하고 분봉 분석하고 일봉 분석하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횡보하는 기간에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 시간을 날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제가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거 두산을 팔고 다른 종목 간다고 100% 수익이 나면 기회비용이 맞겠죠. 근데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서 수익이 100%안 나는데 어떻게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알아요. 주가가 횡보하면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버티셔서 올라갔을 때 수익 잘 챙기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스페이스 X, 그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관련주 제가 10월에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스페이스 X 관련주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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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